자, 이번엔 인천외고 1학년 공통수학일 해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두 개의 다항식을 빼자라 그랬으니까 하나씩 빼시면 3x제곱에서 4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2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니까 플러스 3x, 5에서 1을 빼면서 4가 되겠고, 얘랑 똑같은 거 찾으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일단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저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면 6-2의 2의 i에 플러스 3a의 i. 자, 그리고 지금 요거 전개할 때 i가 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가 만나서 플러스가 될 테니까 더하기 a, 요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실수 부분은 a 플러스 6일 거고 허수 부분은 i로 묶으시면 3a의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얘가 10 플러스 b의 i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얘가 10이라면 a의 값이 4가 되면 되겠고, a가 4일 때는 허수 부분이 10이 되는 거니까 얘가 그대로 b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답은 14,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보자마자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갈 텐데, 일단 헷갈리시면 2025라는 숫자를 a라고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분자가 a의 3승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2024는 얘보다 하나가 작으니까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곱해진 a가 2025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분자를 인수분해를 해보시게 되면 a 플러스 1에 a의 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분모를 전개해봤더니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약분되니까 얘만 남겠고, 하나 더 하시게 되면 답은 2026 해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자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D라 할 건데, 지금 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조사하면 되겠죠.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9에다가 마이너스 2K를 빼면 플러스 2K. 실근이라 그랬으니까 등호 잊지 마시고 0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럼 2K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니까 K는 마이너스의 4.5보다는 크거나 같고, 만족하는 최소 정수는 2번에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지금 두 개의 다항식이 모두 x 더하기 b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일단 인수정리 쓰면 x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저기 있는 3차식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b의 제곱 마이너스 4b의 플러스 2가 이제 0이 될 건데, 넘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4b의 마이너스 2가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지금 상태에서 개수의 합이 5 빼기 5가 되면서 0이 되니까 얘는 반드시 b 마이너스의 1을 인수로 들고 있게 될 거고, 우리가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조립제법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1에 대해서 조립제법을 써보면 1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올라가서 0이 되겠네요. 그죠? 뭐 이것도 씁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b에 대한 3차식은 b 마이너스 1에 b의 제곱 마이너스 2, b 플러스 2가 되고, 어쨌든 걔가 0인 상태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있는 2차식은 절대로 실근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고, 뭐 아니면 얘가 지금 b-1의 제곱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반드시 1보다는 크게 돼서 어쨌든 얘는 0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곱해서 0이 됐다는 소리니까 요 단계에서 b의 값이 1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다항식은 x 플러스 1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얘로 얘가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저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a의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의 값은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더해주시면 5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요 2차 방정식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을 조사할 텐데 x개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시고, 자, 그럼 전개하면 k 플러스 a의 전체의 제곱에서 상수항을 빼겠죠.
마이너스 k의 제곱에 플러스 4k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앞에 있는 이 k 플러스 a의 제곱을 전개해 봤더니 k의 제곱 플러스 2a의 k의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 요 단계에서 k의 제곱은 지워질 테니 남는 거를 써보시게 되면 지금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항등식이라는 소리죠. 그럼 k가 들어간 걸로 전부 끄집어 내보면 얘가 k가 들어있고 얘도 k가 들어있어. 자, 그럼 2a의 플러스 4의 k가 되겠고, 나머지 애들 a의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 판별식의 값이 0이 돼야 되는데, 이 판별식이 0이 될 때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k의 개수 부분과 상수 부분이 전부 0으로 맞춰지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2a 플러스의 4가 0이라는 소리니까 얘가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4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의 값이 0이 되니까 b의 값이 3이란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자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1하고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방정식 fx, 즉 x의 제곱 플러스 a의 x의 플러스 b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1하고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그때 a랑 b를 결정하자라는 소리니까 근각에서 쓰시면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a의 값이 2가 되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 두 근의 곱은 이제 b가 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요 두 개를 더해서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태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f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대입하면 1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인데 a의 값은 2였고 b의 값이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두 개의 복소수 z랑 오메가를 주고 나서 저 시계값이 29라 그랬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 아이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실제로 전개해보면 z바 첫 번째, 오메가 바가 두 번째, z 오메가 바 세 번째, z바 오메가 네 번째 있죠. 자, 어쨌든 요거의 값이 지금 29라는 건데, 우리가 켤레복소수의 성질상 이렇게 켤레복소수끼리 더하면 전체 켤레복소수랑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z 플러스 오메가라는 이 복소수의 켤레끼리 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알면 값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z랑 오메가 더해주시면 a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b 플러스 1의 i가 됩니다. 자, 그럼 얘하고 켤레를 곱했기 때문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개수의 제곱의 합이 나올 거고,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랑 b가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a랑 b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a 플러스 2하고 b 플러스 1도 자연수일 건데,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29라는 숫자를 25 더하기 4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표를 나타내보면 a 플러스 2하고 b 플러스 1의 값이 각각 5하고 2가 될 수도 있고 2하고 5가 될 수도 있어요. 바뀌어도 되니까. 자, 근데 그거에 맞춰서 a하고 b의 값을 구해보면 얘는 a 플러스 2가 오니까 2를 빼시면 얘는 3이 될 거고 1을 빼시면 1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은 2를 빼면 0이 되고 1을 빼면 4가 되는데, 문제는 아랫줄에 나타난 이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 얘가 답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건 z 곱하기 z 바인데 a 플러스 bi에 대해서 또 켤레를 곱한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시면 되겠고, 얘네 제곱해서 더하니까 답은 10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나머지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에 대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랑 4를 넣었을 때 그러한 값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한 번에 식을 쓰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x를 x 빼기 5로 나눈 나머지 f5가 될 테니까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6 곱하기 7 곱하기 1에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럼 42에서 5를 빼니까 37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10번입니다. 자, 이 참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일단 이 친구 표준형으로 좀 바꿔주시면 마이너스의 x 빼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k에다가 지금 정리하면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더하기 6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저 i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거고 대칭축의 방정식이 3인 상태예요. 자, 근데 정의역이 0부터 정의역이란 말 쓰면 안 되죠. x의 값의 범위가 0부터 k까지인데 지금 여기가 3이기 때문에 0의 위치는 이쪽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k가 여기에 있을지 아니면 k가 이런 곳에 있을지 그거를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면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K가 3보다 왼쪽에 있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K가 3보다 작은 경우인데 뭐 같아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실제로 관측되는 그래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최대값이기 때문에 최대값 1은 그대로 F의 K가 되겠죠. FK. 그럼 F 대신에 K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K의 제곱에 K가 들어가면서 6K에서 K를 빼니까 플러스 5K 그리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항하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5K의 플러스 4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K의 값은 1 또는 4 하고 나오게 되겠죠. 문제에서는 K의 값이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4를 버리시고 1이 일단 가능한 후보가 됩니다. 두 번째, K의 값이 3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제 연두색깔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래프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관측이 되겠네요. 그럼 실제로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꼭지점의 y좌표는 6-k니까 얘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K의 값이 5가 되고 이 K가 5라는 값은 3보다 크다를 만족하죠. 그러니까 일단 요것도 가능한 K의 값이다. 이거 두 개를 더하자 그랬으니까 정답은 6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복소수가 Z가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냥 복소수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Z가 실수인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Z가 실수면 이때는 Z의 마이너스 루트 3의 i는 실수에다가 순허수를 뺐기 때문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겠죠. 그럼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허수 부분이 살기 때문에 z 마이너스 루트 3의 i의 제곱은 허수가 되고 이러면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실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z가 허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허수. 자, 근데 여기서도 케이스가 갈립니다. 만약에 z가 순허수였다면 그때는 z의 플러스 1이 역시나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죠.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에다가 실수 부분이 생긴 거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z 플러스 1을 제곱했을 때가 허수가 되고 이것도 역시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z가 순허수가 애초에 아닌 허수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인데 그 허수에다가 1을 더해서 제곱했더니 그랬더니 실수가 됐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수를 제곱해서 실수가 되려면 순허수인 경우밖에 없어. 그 얘기는 1을 더했을 때 순허수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z라는 복수수를 만들 때 1 더해서 실수 부분이 사라지게끔 마이너스 1로 시작하는 허수였다. 이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 z에서
마이너스 루트 3i를 해서 제곱을 했을 때도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허수를 빼서 제곱을 했는데 실수란 소리니까 그럼 z 마이너스 루트 3의 i가 실수여야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럼 루트 3i를 빼서 실수가 되려면 플러스 루트 3의 i 요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저 3차식의 값을 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항하시면 z의 플러스 1은 루트 3의 i가 되겠고, 양변 그대로 제곱하면 z의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넘겨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z의 제곱 플러스 2z의 플러스 4의 값이 0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2차식의 값이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3차식의 값을 구하고 싶으면 나눠버리면 돼요. 나눠. 자, 그러면 개수만 써서 나눠보시면 z의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4를 이용해서 z3승 z제곱 z의 1 요거 나누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들어갈 거고 1, 2, 4 빼주시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에 1이 될 거고, 역시나 한 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또 빼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눗셈을 해봤더니 얻어지는 정보는 z의 세제곱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플러스 1은 z의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4에다가 몫은 z 마이너스 1이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z의 플러스 5가 돼요. 그치? 근데 요 값이 아까 0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0이 되겠네. 그럼 결국 남는 값은 마이너스 z 플러스 5일 거니까 요 상태에서 마이너스 z 플러스 5를 하시면 마이너스 z 했을 때 마이너스 z는 1 마이너스 루트 3의 i가 되겠고, 5를 더해주시면 6 마이너스 루트 3의 i가 되죠. 자, 아직 안 끝났어. 지금 요 값을 a 플러스 b의 i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쓰시면 a의 값은 6에다가 b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의 3이 되겠죠. 제곱을 해서 더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번에 39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도형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일단 A가 90도에 BC가 루트 15래요. 요 아래쪽에 있는 변의 길이가 루트의 1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B의 길이랑 AC의 길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각 변에다가 PQRS를 잡아서 직사각형을 갖다 놨는데, 마지막 조건을 보니까 PQ와 PS의 길이의 비가 1대 2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즉, 여기하고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2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요 길이가 5분의 루트 15라고 줬습니다. 5분의 루트 15. 그럼 2배 하는 거니까 여기는 5분의 2 루트의 15 요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은 x랑 y를 세제곱해서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설정을 해봅시다. 뭐부터 일단 볼 거냐면,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하고가 평행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각과 여기에 있는 각이 같을 거고, 여기에 있는 각이랑 여기에 있는 각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 APS라는 애랑 그 다음에 삼각형 ABC랑 서로 닮은 관계에 있게 됩니다. 닮은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은 B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APS에서 가장 긴 변, 빗변이죠. PS에 해당하는 길이가 5분의 2 루트의 15였고요. ABC의 입장에서는 빗변의 길이가 루트의 15였어요. 자, 그럼 루트 15 날려서 비율을 계산하게 되면 결국 2대 5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대응변의 길이비도 전부 2대 5가 맞춰지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긴 변에서 이쪽 A, B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쪽의 변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X이면 A부터 P까지의 길이가 5분의 2의 X라는 소리가 되겠고, 같은 논리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A부터 S까지의 길이가 5분의 2의 Y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전체가 X였기 때문에
b부터 p까지의 길이는 5분의 3x일 거고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s부터 c까지의 길이는 5분의 3의 y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1단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전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를 써주시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빗변 제곱 15라는 걸 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하는 게 세제곱의 합인데 제곱의 합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x랑 y를 각자 구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곱셈 공식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계식이 하나 나왔는데 제곱의 합이 나왔기 때문에 x, y 같은 곱이 있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황을 다시 봤더니 지금 우리가 90도하고 동그라미하고 x를 더해서 180도야. 근데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죠. 전체가 180도인데 얘가 90도면 이거 두 개 더해서 90도란 얘긴데 직각삼각형 BQP의 입장에서 보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동그라미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x 더해서 90도여야 되니까 여기가 x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이게 되냐면 삼각형 Q, 대응각을 먼저 차례대로 써볼게요. 삼각형 QB의 P하고 누가 닮음일 거냐? 삼각형 ABC가 또 닮음이죠. 우리가 QB, 그럼 동그라미 쪽으로 썼으니까 ABC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변의 길이를 볼 거냐면 지금 QBP라는 삼각형의 입장에서 표현되어 있는 길이가 빗변 길이죠. 빗변 길이. 빗변 길이하고 X쪽의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비례식을 세울 때 5분의 3X 대 5분의 루트 15죠. 그러면 ABC의 입장에서도 같은 대응변을 끌고 와야 돼. 지금 요 5분의 3x는 빗변이었으니까 루트 15를 데려오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쪽의 길이인데 x쪽의 길이가 y죠. 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내항외항을 곱해주면 이거 곱했을 때 루트 15, 루트 15, 15 나누기 오니까 3이 되겠고 그 값이 5분의 3에 x의 y가 되니까 x 곱하기 y의 값이 5가 되면서 우리가 찾고 싶었던 곱에 대한 정보도 얻어지게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y로 보시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0을 넘기게 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25란 이야기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y의 값이 5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그러면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은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에 x 더하기 y를 구하자는 건데 x 더하기 y나 xy나 지금 둘 다 5니까 5를 갖다 대입하시면 125에 마이너스 15 곱하기 5니까 75가 되겠고 정답은 50이 됩니다. 5번이 될 것 같아요. 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다는데 일단 조건 가를 봤더니 가에서 f의 x를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전부 q의 x랍니다. 그러면 q의 x 더하기 q의 x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일단 하나 확인해야 되는 건 우리가 3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나머지가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 나로 넘어갑니다. 조건 나로 넘어갔더니 자, 이번에는 f의 x 빼기 3x라는 애를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얘로 나눴을 때 새로운 걸로 나눈 거니까 뭐 몫을 q'의 x 정도로 쓰고 나머지가 5라 그랬으니까 플러스 5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x 넘겨버리면 f의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의 x 더하기 1에 q의 프라임의 x에다가 더하기 3x에 더하기 5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f의 x라는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3x 플러스 5가 나머지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요 다항식이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여기에도 들어있죠.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이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지금 f의 x를 얘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3x 플러스 5인데 지금 걔가 여기 안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x의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고 있는 건데 이걸로 나누는 중이라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q의 x를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이 둔다면 우리가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5여야 되는데 여기에 2차식이 적혔다는 이야기는 아직 나눗셈이 안 끝났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진짜 나머지인 3x 플러스 5는 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면 되니까 마침 2차식이기 때문에 결국 q의 x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2차를 2차로 나누니까 개수가 몫이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진짜 나머지인 3x 플러스 5가 와서 붙어주면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a를 결정하는 일인데 조건 다를 봤더니 조건 다에서는 fx의 전개식에서 개수합이 36이라 그랬기 때문에 f의 1의 값은 3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f1. 근데 fx를 우리가 이미 이 위쪽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이 값은 그대로 2배 q의 1에다가 더하기 q의 1이죠. 자, 그럼 얘가 지금 3배의 q의 1인 거니까 조건 다에서는 q에다가 1 대입한 값이 12라는 걸 알려준 거네.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12가 나오겠고 1을 대입하니까 a의 플러스 8이 되면서 a의 값이 4가 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에 물어본 값은 q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3a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플러스의 2가 되고 a가 4였으니까 정답은 14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겠죠. 자, 이제 단답형 1번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이라 그랬기 때문에 x의 제곱의 개수를 먼저 구해보면 얘랑 상수랑 곱해지면서 a가 나오겠고요. 얘랑 얘가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6 나오겠고 얘네 둘이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8 나오죠. 그 값이 마이너스 10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넘기시면 a의 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건 x의 개수이기 때문에 이번엔 2x랑 a를 곱해서 2a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을 곱해서 플러스 12가 나올 테니 2 곱하기 4 8에다가 12를 더하시면 정답은 20이 됩니다. 자, 단답형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z라는 복소수를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로 주셨는데 분모가 허수가 들어있으니까 실수화를 하겠죠. 켤레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그럼 분모는 지금 켤레끼리 곱했으니까 개수 제곱의 합에다가 1 마이너스 i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i가 됐든 마이너스 i가 됐든 얘는 4개씩 더했을 때 0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마이너스 i면 z의 n제곱 더하기 z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z의 n 플러스 2제곱 더하기 z의 n 플러스 3이 무조건 0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자, 어쨌든 4개를 묶어서 0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z의 1승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025개예요. 근데 2025는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2024개는 전부 다 0이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24가 4의 배수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1 더하기 z만 하란 소리고 z가 마이너스 i였으니까 정답은 1 빼기 i가 되겠죠. 단답형 3번입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인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케이스를 분류하게 됩니다. 지금 경계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만약에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저 절대값이 그냥 빠져나오면서 요거의 값이 0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x의 제곱 빼기 x 빼기 6이 0인 거니까 요때 x의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우리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찾아야 돼.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조건을 만족을 하죠. 그럼 일단 넘어가시고 두 번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야.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절대값을 뽑을 때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그냥 플러스로 생각하고 전개하시면 돼요. 그럼 더하기 x에 빼기 3에 더하기 3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요게 그냥 그대로 0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x의 값이 0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걸 봐야 돼. 작은 걸 봐야 되는데 얘도 크고 얘도 크죠. 그러니까 요 경우는 두 개가 다 안 되네. 그럼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실근이라는 건 얘네 둘인 거니까 곱을 하시면 마이너스의 6이 정답이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답형 4번이겠죠. 자,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루트 b분의 루트의 a가 마이너스의 루트의 b분의 a가 될 때, 그리고 a랑 b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저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의 출처는 여기를 실수화를 하면서 나오는 i 제곱 때문이라고 배운단 말이야. 자, 그래서 b가 0보다 작고 a가 0보다 크고 이제 이렇게 배워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를 물어본 게 아니라 플러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조건은 이것만 아니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것만 아니면. 자, 그래서 일단 문제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요거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a랑 b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소수가 근이면 당연히 켤레 복소수도 근이어야 돼. 근데 지금 분모의 복소수가 있으니까 보기가 편하지가 않죠.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i분의 a를 할 텐데 실수화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i를 분자랑 분모에 그대로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럼 분모가 5가 되면서 5분의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a의 i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분모끼리 곱한 게 5가 되기 때문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근이 하나가 있으면 이거랑 세트로 마이너스 5분의 a에다가 플러스 5분의 2a의 i, 얘도 이제 근이란 얘기겠네. 저기 있는 2차 방정식에.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의 합과 곱이 나올 건데요. 일단 두 근의 합은 b가 되겠고 근과 계수, 실제로 두 개를 더해보니까 마이너스의 5분의 2의 a가 됩니다. 일단 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근의 곱이면 마이너스 b 플러스 3인데 이번에는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제곱해서 계수합을 보시면 마이너스 5분의 a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a의 전체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5분의 a 제곱하고 25분의 4a 제곱의 합이니까 25분의 5a 제곱 5분의 a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식에서 마이너스 b는 5분의 2의 a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 5분의 2의 a의 더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제곱에 2a의 플러스 15가 되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의 2a의 빼기 15는 0이 될 거고, 따라서 a의 값이 두 개 중에 하나겠다. 그죠? 자, 만약에 a가 5였다면 나머지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3일 거고 5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b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다면 b의 값은 5분의 6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건 아니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a가 양수, b가 음수인 걸 피해야 되는데 요 관계를 보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얘는 음수 양수니까 저것만 아니면 된다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a, b는 이러한 값이었다라는 거죠. 문제에선 두 개를 곱해달라 했으니까 곱하시면 마이너스의 5분의 18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단답형 5번입니다. 자, 단답형 5번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험에서 얘가 그나마 좀 변별력이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추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뜯어볼 건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과 마이너스 1인 2차 다항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보통 이제 나는 이런 문제를 보면 그냥 이런 거라도 써놓으면서 시각화를 해놓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써놓고 출발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건 가에서 방정식 gx, 얘죠.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도 지나가고요. 인수가 서로 다른 게 두 개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 둘 중에 뭐를 써야 될지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봤더니 GA가 0인 모든 실수 A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A라는 애는 방정식 GX는 0의 실근이 됩니다. 실근. 근데 이 실근이 만족이 되면 F의 A도 0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도 동시에 되어야 된단 말이겠죠. 자, 근데 어쨌든 실근은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나오는 거니까 결국 gx는 0의 인수가 fx는 0의 인수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통인수가 생긴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gx는 인수가 두 개라는 소리가 되고요. 서로 다른 게. 그 인수 두 개가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될 테니 우리는 식을 gx를 마이너스의 x 빼기 a, x 빼기 b와 같이 두시면 f의 x도 저 인수를 마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 플러스죠. 그래서 이 인수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x-a에 x-b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fx 3차니까 인수 하나는 더 달아줍시다. 괜찮죠?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 가랑 나를 보고 들어야 되는 생각이고, 조건 다를 봤더니 fx랑 gx를 곱했을 때 x-2라는 애랑 x-3이라는 애가 인수로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조건을 봤을 때 f의 0과 g의 0이 같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건 가나 쓰고 다랑 제나 맞잖아요. 근데 얘네 둘 중에 제가 훨씬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일단 f0하고 g0을 비교를 좀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g의 0은 a, b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b가 되죠. 여기에서 f0은 마이너스 abc가 돼. 근데 요거 두 개가 같답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같으니까 당연히 플러스로도 같을 건데 섣불리 나누지 마시고 한쪽으로 몰아놓으면 ab의 c-1의 값이 0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ab가 0이거나 c가 1이거나요. 함부로 나누면 안 돼. 0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 여기 사이에 이 연결어가 또는이기 때문에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줘야 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A하고 B를 곱해서 0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수가 두 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gx를 이렇게 세팅했다라는 거는 A하고 B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네가 곱해서 0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같진 않으니까 하나만 0이겠지? 우리가 보기 좋으라고 그냥 A, B라고 쓴 거니까 편의상 A가 0이라고 하고 B가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일반성을 잃지 않아요. A랑 B가 바뀌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되면 gx라는 놈은 마이너스 x의 x 빼기 b라고 써줄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f의 x는 x에다가 x 마이너스 b에 x 마이너스 c라고 써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한 거가 조건 다 했기 때문에 두 개 곱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에 x 마이너스 b의 제곱에 x 빼기 c가 됩니다. 자, 얘가 x 마이너스 2랑 3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얘는 아니니까 확실히 이쪽이랑 이쪽에서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소리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BC가 2랑 3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소리니까 얘가 x의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 F7의 값을 계산하시면 F7은 7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140이라는 값을 하나 뽑아낼 수 있겠다. 그죠?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C의 값이 1일 때요. C의 값이 1일 때. 그럼 C가 1이면 이번에는 F의 X라는 애를 fx라는 애를 x-a에 x-b에 x-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gx는 x-a에 x-b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자, 그러면 역시나 얘네 둘을 곱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두 개를 곱해보면 마이너스에 이번엔 x-a가 제곱되고 x-b도 제곱되고 x-1 생깁니다. 역시나 얘가 x-2랑 3을 인수로 가져야 돼. 그럼 또 이제 얘는 아니니까 결국에는 x-a랑 x-b 구성이 2, 3이란 소리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fx를 쓰실 때 x-2에 x-3에 x-1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거 f의 7을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면 f의 7은 여기에 들어가면 5가 되고 그 옆에 4가 되고 그 옆에는 7에서 1 뺐으니까 6이 되네요. 요거 계산하시면 20 곱하기 6이니까 12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다 뜯어보고 F7을 두 개를 뽑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대값이니까 140을 써주셨으면 되겠네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추론일 텐데 잘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단답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두 개의 2차 함수랑 각각 만난답니다. 만나는데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3개가 되고 싶더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직선하고 2차 함수가 가져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크게 3개잖아요. 교점의 개수가 없든가, 1개 있든가, 2개 있든가,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한 놈이랑 많아봐야 2점에서 만나. 근데 3개가 되고 싶대. 두 포물선과 해서. 그러면 이렇게 조합하는 경우 말곤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각자리 연립을 해서 실근 개수를 통제하면 될 텐데, 만약에 x 플러스 k하고 2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1을 연립했다라고 치면 2를 곱했을 때 x의 제곱, 얘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우리는 조사할 테니 4분의 d1을 조사하시면 1 플러스 2k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2k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판별식이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x 플러스 k라는 애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하고를 연립할 겁니다. 역시나 이제 넘기면서 2배 하시면 x의 제곱에 넘어가면서 빼기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플러스 2k에 마이너스 8 됩니다. 그리고 0이겠죠. 역시나 이쪽에서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역시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2 보겠고 1 마이너스의 2k의 플러스 8이기 때문에 결국 9 마이너스의 2k가 두 번째 판별식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게 y는 x 플러스 k라는 애가 기울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y절편이 변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포물선과 어떻게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가 관건이야. 만약에 여기에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났으면 여기서는 두 개 만나야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개 만났으면 여기서 하나 만나면 되겠죠. 그러니 요거를 첫 번째 케이스, 요거를 두 번째 케이스로 설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요거잖아요. 그럼 저기서 하나 만나야 되니까 2k-1의 값이 0이면서 동시에 9-2k는 두 개 0보다 크면 되죠. 자, 그럼 요거를 풀었을 때 앞에서 k의 값이 2분의 1 나올 거고 뒤에서는 k의 값이 2분의 9보다 작대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는데 동시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k값 중 하나는 2분의 1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아래쪽 케이스야. 그럼 이 k-1 쪽에서 두 개 나와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9-2의 2k가 0이어야 된다. 이거네요. 자, 그러면 얘를 풀어줬을 때 k가 2분의 1보다는 크겠고, 그리고 k가 2분의 9입니다. 이거죠. 그럼 역시나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가를 봤더니 2분의 1보다 커? 그럼 얘도 괜찮네. 그치? 끝. 문제에서 원하는 건 k값의 곱이니까 답은 4분의 9라고 써주시면 됐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서술형 문제입니다. 지금 2차 함수랑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점에서만 만난다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접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접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연립해서 판별식을 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a의 x에 더하기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접하잖아요. 그죠? 그럼 넘겨서 x의 제곱에 얘 넘겼어. 그럼 얘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x가 되겠고, 넘어가면서 플러스 1 되네. 이 0이래요. 그러면 이게 접하잖아요. 접한다는 소리는 결국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돼. 그럼 얘가 중근을 가지겠다라는 소리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인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접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값이 요 전체 개수가 음수가 되려면 요게 양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의 값이 1이 돼서 요게 2가 됐을 때 접하는 거 확인이 되네. 자, 그러면 a가 1일 때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x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는 0이야. 그러면 방정식 풀었을 때 x는 1이 되는데, 이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얘하고 직선을 연립해서 나타난 근이기 때문에 결국 이 a라는 점의 x좌표가 1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3 쓰시면 되겠죠. 되지?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 마이너스 x의 제곱에 ax죠. a가 아까 1이라고 구했으니까 플러스 x에 더하기 3 해서 이제 0을 풀어주면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 좌표가 나올 건데, 뭐 편의상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알파 베타. 그럼 저 알파 베타는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넘깁시다. 넘겨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빼기 3은 0이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각의 수 쓰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1이 되겠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확인이 되네.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a의 y좌표가 3이기 때문에 여기서 x축에 내린 이 수선의 발까지 요 길이가 3이 된다는 소리고, 요게 이제 높이 역할을 하겠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건 b부터 c까지 이 밑변의 길이가 될 거니까 결국 나한테 최종적으로 필요한 건 이거를 가지고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밑변 길이를 재달라는 소리네. 곱셈 공식 변형을 쓰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의 4알파의 베타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제곱 대입해봤더니 요거 들어가면서 1 되고 요거 들어가면서 12가 되고, 그래서 13입니다. 13.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놨다는 건 양수라는 소리니까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의 13이 되고, 요게 그대로 선분 BC의 길이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고 싶었던 삼각형 ABC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가 루트의 13이고요. 높이가 저 보라 색깔 3이 되니까 결국에는 3루트 13에 나누기 2. 요게 최종적인 넓이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가 살짝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공통수학 1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10% 1등급을 내려면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좀 간을 봐야 되니까 비교적 좀 난이도를 쉽게 낸 것 같이도 보여요. 기존에 비해서. 다시 기말부터 난이도 조정이 될지 어떨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